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실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이제 하반기 스타트 됐습니다. 그리고 그간 올랐었던 코스피 시장은 좀 쉬어가고 코스닥 시장 오늘 30주년 행사다 어쩐다 이야기 계속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그에 맞게 좀 기대감을 가져갔기 때문일까요? 추가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흐름. 7월의 첫 번째 거래일에 우리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고민을 하다가요. 이 얘기를 좀 먼저 끄집어 와 봤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주식시장의 현 주소를 짚어보려 합니다. 올해 하반기 증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상반기처럼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더 나와줄 수 있을까요? 삼전닉스의 레벨이 더 올라가면서요? 일단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반도체 역시 강했다. 오늘 이제 1일이다 보니까 전달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나왔었죠. 반도체 역시 최고였고 수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중국,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수출액이 전 세계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는 거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부랴부랴 높여 잡습니다. 영국의 한 기관이긴 하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4%대를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불과 지난 2월만 하더라도 2%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말이죠. 엄청난 숫자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복병은 분명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해왔는데요. 1,450원 선 넘고 이제 1,500원 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1,500원 훌쩍 넘고 1,550원 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공항 환전소 가서 달러를 사려면 1,600원에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앞으로 이 1,600원 선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에는 과연 영향이 있을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동안 환율을 붙잡기 위해서 외환당국에서 무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 무려 20조 원을 투입했는데 이게 잡히질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이 환율의 움직임이란 말입니다. 원화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엔화도 동반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엔화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이제 함께 따라서 내려가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을 텐데요. 고유 환율 지속에 안정화 조치 6개 분기 연속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는 역대 최대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연출이 됩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전체 한번 아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오늘 또 코스닥 행사 있었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3일까지 이어지는 행사이기에 그리고 그동안 워낙 못난이 코스닥 시장의 그 아우의 흐름을 너무나 보였기에 이제는 30살 먹은 코스닥 시장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기대를 그래도 이만큼은 가져보면서 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 지수가 가려면 몇몇 가야만 하는 테마들이 보이는데요. 이들 믿고 가볼 수 있을까? 하반기에는 어떤 그림 그려야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죠. 상반기 역대급 불장은 이제 지나갑니다. 하반기에는 또 한 번의 불장이 이어질 수 있을까가 투자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조은정보위원과 박찬웅 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은정보위원님과 먼저 말씀 나눠볼게요. 네. 코스피 시장 먼저 좀 집중해서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엄청난 신기록이 나왔던 지난 상반기였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의 이 업력이 엄청나게 긴 걸로 저희는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분께서도 세상에 말도 안 돼 라는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네. 상반기입니다. 하반기는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예측이 너무 불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소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험지기 측면에서 네. 또는 그래도 뭐 주식 좀 제대로 배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는 야수의 심장 네. 또는 초심자의 행운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오. 그래서 이제 보다 냉철한 이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결국 사이클의 논리고요. 과거의 경험을 한번 반추해 보면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장은 약 1년 전 그때가 완전 상반된 그런 시장에서 여론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1년 전 4월 9일 밤을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너무 기억하죠. 기억하죠.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아유 그냥 왜냐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울 것 같아서 내기 커피 내기 하시죠. 지금 저는 기회로 봅니다. 조금 더 상황 설명을 말씀드려보자면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최악의 국면을 더해서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그때였습니다. 4월 9일.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제는 여유 있게 예. 이제 보셔야죠. 사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신 바입니다. 그때 일반 그냥 일간지들도 많이 내린 거 보고 네. 그때 또 전국도 안 좋았잖아요.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앞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또 우리 그 PD님한테 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커피 내기 하느냐 혼도 났습니다. 고독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지난 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때가 기회였는데 지금은 그때와 네. 너무 상반된 분위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죠. 완전 정반대죠. 사야 될 때서는 그들은 외면하고, 예, 지금은 정말 초심자의 행운이 통했고, 예, 그런 게 사는데 앞으로는 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이유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코스피가 지금 상반기만 이제 상반기 끝났잖아요. 100%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연이크님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환율 이런 것들이 복병으로 또 작용하고 있고 그것을 또 눈치챈 외국인들 잽싸게 팔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 역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되는 자리다. 하반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다. 어디에서요? 지금 코스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극심한 쏠림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아마 주식 좀 제대로 하시는 분들 상반기에 굉장히 힘들으셨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거 뭐 안 갈 것 같아요. 또 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네. 그게 이거 막 어떻게 힘들었거든요. 저 또한 그런 축에 속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주신 대로 네. 야수의 심장으로 칼을 뽑아들면서 풀매수 배팅 한 분들은 수익이 났어요. 괜찮았죠. 예, 그리고 꽤 나 좀 하는데 나 자신 좀 있는데 하는 분들은 울상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아마추어는 되는 시장이 됐고, 네. 이거 뭐 제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프로는 죽는 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게 극심한 쏠림 현상이었고 또 지수 왜곡 현상을 가져왔잖아요. 네. 근데 세상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독불장은 없고 항상 서큘레이션이거든요. 그게 이제 정반합의 논리처럼 이성을 찾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급 이동 가능성이 좀 엿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아직도 포모션 드림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이제 하반기에는 이성을 찾아야 되겠다. 그럼 그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도 마감됐고 2분기도 마감이 됐어요. 제가 오늘 딱 차트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쿼터 차트, 그러니까 분기 차트입니다. 2분기. 이때는 여론물이 쏠리면서 좋다는 뉴스가 극이 달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통했지만 여기 지금 장대 뭐 5개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을 의미해요.
자, 이것도 한번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다 반영되니까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너무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어요. 혹시 3월 달에 그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때 좀 매도하시고 기회비용을 챙기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6월 달까지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차피 이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보면은 하반기 첫 거래일, 7월 첫 거래일, 3분기 첫 거래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이렇게 좀 내리고 반면에 코스닥이 치고 오른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알리는 단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코스피 차트도 보셨죠? 뭐 이렇게 보시고 또 이제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고 같이 어울리는 하이닉스 차트를 보세요. 하이닉스 차트도 이게 지금 양봉 7개 뽑았거든요. 분기 차트예요. 그러면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계속 치솟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항상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야, 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데 저 무슨 소리야? 괜찮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돈이 많고 오래 보실 분들 끌고 가세요. 펀더멘탈이 아직도 저평가예요. 다만 제가 우리 지금 개인 투자 투자액이 한정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역시 저점 노리시라는 거예요. 하나 제가 예시 종목을 드릴게요. OCI 홀딩스가 있어요. 제가 이것은 오늘 아침에 이거 확 믿게 잡은 맥점이거든요. 우리 선생님 공부 많이 하시죠. 이때부터 저는 우리 프리마켓부터 실제 공략을 했어요. 프리마켓부터. 이건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OCI 홀딩스가 그 다음에 자리를 만들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뉴스가 미국에서 그 인버터 태양광 규제하겠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 OCI 자회사가 OCI 파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뉴스하면서 급등 나오는 거예요. 오늘까지 20% 올랐네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답을 찾으려면 포모션 드림이 극한치에 이르는 반도체보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익 전략을 말씀드려요. 오히려 이런 맥점을 노리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양한 아이디어들 저희 이제 받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올 하반기에 또 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을 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매도 폭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꼽는 시각들이 있죠. 규모가 74조 원 규모. 이게 빵 나온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김성주 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말로는 말도 안 된다 이거 뭐 무슨 근거로 내놓은 숫자인지 모르고 그렇게 막막 매도로 그냥 확 폭탄을 날릴 뭐 그런 투자 전략을 쓰는 기관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박찬웅 위원님, 네. 올 하반기에 그러하다면 뭐 네네. 시장에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할 혹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뭐 네네. 거리들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일단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7월 증시 이후에서는 이제 국내 증시는 추세 방향성은 일단 상방이지만 이 속도 조절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저는 국내 증시가 속도를 조절해도 하방 지지력은 강력하게 지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6월 한국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게 세계 네 번째로 그 1,000억 달러를 돌파했죠. 그래서 연으로 따졌을 때는 1조 달러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세계에서 뭐 5번째 안에 드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국내 증시를 하방을 지지하는 심리적 요인도 되고요. 매크로 지표도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역대급 수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덕분에요. 두 번째는 반도체 호황 슈퍼사이클이 2, 3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4, 5년으로 길어질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호황이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률을 3%, 2% 얘기했는데 3%에서 4%로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기업 개선세는 계속해서 뚜렷해질 겁니다. 일단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요. 화장품도 세계 2위 수출국에 올라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부가가치선, 뭐 초대형 그 유조선이나 뭐 그다음에 LNG선 이런 것들 수출도 고부가가치선 1위에 올라섰고요. 그 외에 뭐 철강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또
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또 파운드리까지 다양하게 다 할 수 있고요. 또 나중에는 로봇까지 이제 결합이 될 겁니다. 물론 자동차도 세계 3위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하방 지지력이 강하게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재개 움직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감이 있지만 매도 폭탄보다는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약간씩 조절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량 조절로 인해서 올라가면은 조금 상단은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는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지만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는 움직임이 둔화됐지만 바닥권에 있던 종목 순환매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있죠. 자, 일단 하반기에서 핵심 변수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실적 피크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PCE, 물가지표, 환율, 외국인 수급, 그다음에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부분에 그 핵심 변수가 있는데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계속 옮겨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 정부에서 계속 펼칠 것이고요. 또 밸류 프로그램과 국민성장 펀드가 또 코스닥의 매수세를 또 수급을 좀 좋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은 반도체 섹터는 일단 그래도 코어로 계속 보시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확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투톱, 삼성과 닉스 투톱,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기 비반도체 섹터에서는요. 2분기 실적 섹터를 봐야 되는데 전력기기, 조선방산, 증권, 금융 쪽 이렇게 보고 코스닥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럼 코스닥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시 조은정무위원님과요. 출범 30주년 기념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화두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정부가 또 내놓게 될까? 과연 그간 눌렸었던 코스닥 시장의 심리를 좀 풀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정말 긴급 처방 없으면 그냥 꺼덕꺼덕 지금 심장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도 엄청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만큼 위축돼 있는데. 저보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 입안하니까 뭐 좋은 거 나오지 않겠어요? 위원님이라면 이 속에서의 기회를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 해서. 기회 찾고 있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이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베리 심플합니다. 왜 그러냐?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수급의 쏠림 현상 때문에 좀 코스닥이 못 갔던 거지 뭐 그렇게 뭐 부식이업 나오고 그런 건지 않죠. 그래서 펀더멘탈 대비 싸게 보는 종목이 많다. 이건 뭐 저희 주식 투자 철학이니까. 그리고 수급 이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6월 18일부터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35조를 매수를 했고요. 6월 18일이에요. 쭉 한 뭐 이제 보름도 안 됐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들은 아까 제가 야수의 심장 말씀드렸죠. 35조를 매수했어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좀 돈 냄새를 피우기 잘 맞거든요. 우리보다. 그러면서 올해 1조 2천억 정도 매수했다. 게다가 이제 국민성장펀드 투입하고 또 승강제를 도입한다고 그래요. 승강제가 뭐냐면은 뭐 1부 리그, 2부 리그 있듯이 뭐 지금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벤처 사업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좀 이제 그레이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코스피가 지금 삼성전자 마치 하이닉스가 이렇게 지수를 올렸던 것처럼 이제 코스닥에서도 엑기스 종목 이게 뭘까요? 시총 상위 기업들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코스닥에 좀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코스닥이 간다. 뭘까요? 오늘 2차 전지가 에코프로 그 유상증자 때문에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 특화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바이오 쪽. 그래서 여기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한번 바이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한번 미국도 한번 보세요. 이 MBI 차트예요.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덱스인데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 지금 예를 들어서 코스닥 바이오 차트는 어떠냐?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아직 바닥권이에요. 결국 키 맞추기 상승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마치 엔비디아 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시 종목, 뭐 저는 변함없습니다. 삼민방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종목을 제시해드리면 첫째 D&D 파마텍. 이게 시장의 폐예요. 오늘 뭐 코스닥 뭐 한 1% 올랐는데 이 강하게 올랐죠. 지난시간에 소개시켜드렸고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R 지노믹스가 있습니다. RNA에서 국내 1위죠. 이런 것들은 리스크는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리센스 메디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고생도 하셨겠는데 오히려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조언 드리고 싶어요. 네, 제약바이오. 예, 이들이 가야지 또 코스닥 시장에 또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일단 하나 묻고 또 우리가 기대 걸고 지켜봐지는 것이 계속 AI라는 키워드 아래 진행되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딱 코스닥 시장 많으니까 소부장, 또 로봇 섹터 묶을 수 있을 거고. 유증 얘기 나오긴 했지만 에코프로 그룹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이게 점수가 많이 깎여졌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진 2차 전지도 또 한 묶음 볼 수 있겠고. 박찬욱 위원님, 코스닥 시장에 간다면 네네. 어느 쪽에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뭐 그 하반기 코스닥 주도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가 투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코스닥 30주년 행사의 기본 틀은요, 부실 기업 퇴출 강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이오 종목 외에요? 왜 3년, 4년 동안 적자 기업, 그리고 시가총액이 아주 낮은 기업들은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는 빠르게 손절매도 하고 좀 우량주로 좀 갈아타셔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는요, 우량 성장 기업 세그먼트 도입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그 코스닥 쪽에 투입을 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실 기업들을 다 정리를 깨끗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퇴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잡주, 그냥 일명 잡주들은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코스닥의 투톱을 반도체 소부장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반도체 소부장 실적 장세로 바로 연결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호남권의 반도체 단지를 전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서 SK하이닉스는 아예 그냥 용인 쪽 투자를 좀 더 빨리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한다고 했죠. 그러면 장비 발주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소재 업체들한테 캐파 증설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은 꼭 보시고요. 뭐 관심주로는 최근에 원익 IPS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불끈불끈하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었죠. 일단 전방 기업들을 이제 그 전공정 장비주들 위주로 좀 봐주시고, HAPSP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인데, 메모리나 파운드리 선단 공정의 투자가 확대되면은 바로 또 수혜가 되고요. 지금 바닥권에 있으니까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은 정보님께서 바이오를 강조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바이오는요, 일단 국민 참여 성장 펀드 쪽에서 투입을 하면은 수급이 좀 좋아질 거고요. 또 하반기에 기술 수출, 임상 데이터, 또 바이오, 글로벌 학회 이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 좀 봐주시고요.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충분히 옆으로 횡보하면서 힘을 모아줬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마일스톤 유입이나 아니면은 뭐 기술 수출 추가적으로 이어지면 갑자기 위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테오젠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BL 바이오, 네, 바닥권에 있으니까 좀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추가 기술 수출 이슈가 있고요. 아까 우리 조은 정보님께서 좋은 종목 말씀하셨는데, D&D 파마텍이 메쉬 치료제 관련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으니까요. D&D 파마텍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위원님께서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주시는 그런 종목들은 더더욱이 저희 별표 치고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위원님들의 관심 종목 흐름은 최근 어떨까요? 추적하러 가겠습니다. 조은 정보위원님의 관심주 먼저 볼게요. 공격과 방어 코너를 통해서 6월 8일에 3억 콘덴서가 제시가 됐는데요. 뭐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는 종목이 이 종목 아니겠습니까? 단기간에 100% 넘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위원님,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챙겨주신다면요? 6월 8일이면은 뭐 한 달도 안 돼서 운이 좋게 100% 오른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삼성전기가 먼저 갔고, 그다음 이제 팔로업돼서 간 게 삼성컨덴서인데, 네. MLCC에서 투탑 아니겠습니까? 뭐 잘 아시는 거고, 제가 드리는 것은 실전 매매에서 정말 길목을 잘 지키시자. 그게 남들보다 내 계좌에서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이다.
그 자리가 어디였냐 말이에요. 바로 이 자리였어요. 6월 8일이 이게 바로 양양원 패턴이었어요. 우리 레버리지에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가파른 상승 흐름이라서 100% 넘게 났습니다. 뭐 이 방송은 제가 이거 오른 다음에 소개시키는 못 드렸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관심권이 있고 반도체가 탄력에 둔화된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기 목표가가 30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도 한번 서서히 다시 한번 관심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저는 뭐 300만 원도 좋지만 삼성전기가 이렇게 더 시장에 흥분할 때는 아까 냉철한 인생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좀 잘려가는 전략으로 한 18만 원까지 보십사 이렇게 에이스에 드릴게요. 네, 사마 콘덴서 계속해서 봐야 하는 종목이고요. 하나 더요. 역시 공격과 방어 시간을 통해서 SK 이터닉스가 요거는 최근이네요. 네. 그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는 종목이 따박따박 나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줍니다. 뭐 AI 데이터 센터를 굴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제 전력인데 그 신재생 에너지 봐야 된다라는 시각인 거 아닙니까? 위원님 체크해 주세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제가 들고 나왔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양양원 패턴이에요. 우리 그 소닉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양양 패턴.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뭐 지금 그 반도체 투자 대규모 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럼 벌써 SK 하이닉스하고 레퍼런스를 갔잖아요. 신재생 뭐 태양광. 그러면 이것도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어요. 약게 매매해야 되거든요. 전고점이니까 일정 부분 챙기실 거고요. 제가 제시한 2차 목표가 초월했거든요. 호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길게는 7만 원까지 보십사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OCI처럼 이런 것들 맥점에 OCI처럼 맥점이 결국 계좌를 탄탄하게 하더라. 뭐 경험자로서 꼭 뭐 AS에서 제가 이렇게 수익 났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께 자꾸 이렇게 맥점 이렇게 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그런 바람에서 AS에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박찬웅 위원님의 종목도 볼게요. 파마리서치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맞습니다. 순간 점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 이후로 이렇게 잘 가기가 있습니까? 연일 양봉이 나와줍니다. 위원님 챙겨주십시오. 네, 6월 25일 이후에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파마리서치 하면은 스킨 부스터 리쥬란 그리고 안티에이징 크림의 리쥬란입니다. 뭐 올리브영에서 안티에이징 크림 분야에서 판매량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K뷰티 화장품의 대표 주자로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분기 의료 관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의료 관광 인바운드로 관광하면서 피부과에서 이 리쥬란을 많이 맞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수출이요. 그 화장품 수출이 반도체에 이어서 글로벌 2위입니다. 수출이 그냥 우상향이 아니라 그냥 가파르게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어서 아마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파마리서치는 나노 항암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 항암제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자 화장품과 이 항암제, 바이오까지 연결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지만은 40만 원이 1차 저항이어서 목표가는 40만 원 뒀지만 40만 원 돌파하게 되면은 제가 목표가 상향으로 AS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기억해두고 있다가 추후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점검했습니다. LS 일렉트릭 점검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전력, 전기 이쪽 다 강합니다. 오늘도 10% 넘는 상승. 위원님 추가 전략 챙겨주세요. 네, 저는 일단 시간 관계상 목표가는 29만 원이고요. 이제 불과 2만 원 남겨놓고 있는데 이 LS 일렉트릭의 뭐 배전반, 변압기 이런 것들이요.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왜 상승할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이 글로벌 특히 선진국들이요. 오히려 전력망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 전력망을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왜?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려면은 이 기존의 전력망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K
전력망 회사들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차트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됐고요. 뭐 30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데 단기 저항대 29만 원까지 봐서 요즘 시장에서는 방망이 좀 짧게 잡으셔야죠. 그래서 방망이 짧게 목표가 2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종목 하나씩 받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님 어떤 종목 갈까요? 예, 뭐 지금 이제 아까 제약바이오는 저는 기본 베이스로 보고요. 어차피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면 AI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이번 이제 차기 총리도 그쪽 출신이라서 막 좀 전에 뉴스 보니까 뭐 강력하게 뭐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 많이 내린 종목이 있는데 바로 삼성 SDS를 들고 나왔습니다. 동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AI 인프라, AI 플랫폼 그런 걸로 해서고요. 삼성그룹에서 AI 확대한다. 그게 핵심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리를 보셔야 되겠죠. 저는 이런 자리가 왜 이렇게 좋죠? 예, 그래서 지금 크게 내릴 건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삼성 SDS입니다. 예상 상승률 26.6% 주목을 해주십시오. 박찬호 위원님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해주십시오. 현대 로템인데요. 웬 뜬금없이 방산주냐? 오히려 전쟁이 끝나면요. 중동 지역에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우러 전쟁 끝나면은 또 거기서도 국방력을 유럽 쪽에서 국방력 강화하는데요. 폴란드향 K2 전차 관련 물량이 인도가 되면서요.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악재가 호재로 전환되고요. 또 차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줄 한번 쫙 그었는데요. 네, 요 하단 부분은 정확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빨래줄처럼요. 그래서 17만 5천 원 지지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하면 여기 위에 라인 있죠? 여기가 저항대인데 22만 원 목표가 잡고요. 방망이 짧게 한다면은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습니다. 좋아요. 현대 로템입니다. 네, 잠시 뒤에 무료 방송 이어지고요. 오늘 조은정보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위원님 주제는? 요즘 제가 하는 게 자꾸 돌파구잖아요. 많이 힘들어서 돌파구를 많이 하자. 근데 오늘 이제 7월 첫 거래인데 상당히 기분 좋게 출발해요. OCI 홀딩스가 프리마켓부터해서 20% 났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축적된다고 해보세요. 이어진다면. 코스닥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돌파구를 마련하실 분들 7월을 빛낼 황금주 제가 소중히 공부한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오늘 조은정보위원 박찬호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면을 보신 대로 MTNW 2026년 상반기 베스트 이재석 위원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정말 시장이 좋았다면 좋았지만 참 대응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이제 또 베스트상을 또 거머쥘 위원님과 함께 시장 하반기를 쭉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슈를 두 가지를 잡아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다시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시작. 그동안 좀 눌렸나요? 다시 시작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나라 수출이 6월 달에
천억 달러나 상회를 하면서 세계 4위랍니다. 진짜 대단하죠. 예.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가 400억 달러인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00%나 증가했답니다. 네. 결국은 반도체가 200%나 증가했다는 거는 반도체,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만큼 또 전력 인프라도 필요한데, 우리가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섹터들을 보면은,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한 달 이상 조정받은 그런 섹터들, 그게 바로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전선, 그리고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의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자, 오늘 뭐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 중요한 거는 실적이 그만큼 따라준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400억 달러 반도체를 수출을 했는데 그만큼 반도체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근데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쪽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대원전선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대원전선 뭐 아시다시피 뭐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통신 케이블인데 매출이 25%나 증가를 하고요. 영업이익이 75%나 증가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감으로써 전고점을 또 다시 한번 추라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LS입니다. 뭐 LS그룹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전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벌써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왔고, 특히나 올 상반기부터는 AI 인프라에 가장 적합한 그런 섹터로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매출이 37% 증가한 9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3% 성장한 4,756억입니다. 그만큼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걸 입증해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섹터가 바로 전선, 뭐 전력 인프라 이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마지막 종목은 이제 강원전선인데, 강원전선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강원전선도 매출이 19% 증가를 하면서 7,636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78억으로 27%나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까지 나오면서 어제도 상한가, 그리고 또 오늘도 상한가, 아마도 정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강원전선은 제가 3일 전에 공개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종목이고, 마침 또 이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던 그날 바로부터 상한가, 그리고 오늘까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는 최소한 어느 정도 급등 시세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전선 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변압기 쪽이라는 이런 쪽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추억 돋는 쪽이잖아요. 저희 여클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한 수익을 냈었던 대표 이제 종목들이기도 하고, 올해도 왁 달려갔다가 좀 주춤했는데 다시금 올라갈 힘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 거리도 있고 숫자도 나오고 하는 기업들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 세 종목 저희 체크 들어가 볼 거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인사이트도 점검합니다. 힌트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반기 주도주가 될 상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 위원님과 한 2주 전부터 계속 바이오 체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주 전에는 돌고 돌아 바이오 될까? 물음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좀 거리가 좀 보인다. 간에서 좀 싹. 이거는 방송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희망이 좀 보인다. 요거. 오늘은 이제 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도 받쳐주는 가운데서 진짜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마다 다르겠죠.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거리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네, 좀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이오가 지금 가장 조정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저점에 있는 순환매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반적인 상승세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이 과거에는 우리가 올라갈 때 거의 대부분이 한꺼번에 몰아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자금들이 이 반도체 쪽, 반도체 장비 생산 이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이쪽으로 다 오지는 않고요. 아마 선별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그 선별적인 내용들 중에는 뭐 워낙 하락폭이 컸던 종목,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과
기술 이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아마 선별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보실 종목은 이제 D&D 파마텍입니다. 최근 이제 이상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유효성을 갖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 D&D 파마텍이 최근에 연기금 포함해서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세가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들을 높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6월달 중순에도 한번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과 박스권을 거치고 있는데, 특정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는 연기금과 기관들이 매수한 그런 어떤 평균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은 이번에 신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보고요. 다음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미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도 이런 유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갑상선 안병증 이런 쪽에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신약을 상용화하고 이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7거래일 연속해서 기관이 350억 이상을 순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거래일이라는 게 바로 이제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 저점부터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같은 날 이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만 이제 5월 27일 날 고점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저점에 있는 거 그리고 많이 낙폭이 컸던 종목보다는 지금 이제 6월 달에도 그리고 5월 달에도 한 번씩 움직였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수급적인 내용들인데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 특히 이제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매도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한 번은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가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중에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틀 전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 어제 하루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오늘 이틀 전에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만약에 올릭스가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면은 뭐 오늘 인벤티지랩도 10% 이상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펩토라이 같이 이런 비만 치료제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 얘기가 거의 한 3개월 이상 조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만 치료제의 특징은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가 비만 치료제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마침 이제 이틀 전에 로레알과 R&D 협약을 맺으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RNA 그 간섭 물질에 대한 기술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종목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방금 말씀 주셨던 올릭스의 추세 전환 여부를 꼭 챙겨보면서 좀 바로미터로 또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종목들 볼 텐데요. 관심 종목 중에 하프타임 빅매치 시간을 통해서 SK 이터닉스가 제시가 됐는데 요거 점검을 해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이제 포트에 들어와서 하나, 둘, 셋, 오늘까지 딱 3일 지난 거네요. 20% 넘는 상승이 나왔죠. 최근에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확 매기가 집중되면서 이슈가 또 여기로 확 몰아닥치면서 잘 갑니다. 강하게요. 앞으로도 더 올려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ESS까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선안권에 이런 어떤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을 때 그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력이 많이 있다. 대신 이 전력이 대부분 이제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ESS가 필요한데 이 회사는 풍력, 태양광 그리고 ESS까지 다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 KKR이 합작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 법인을 다시 한번 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때 이 아리백에 해당이 돼야지만 앞으로도 수출에 어떤 유연성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2달 이상의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종목의 특징은 꺾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매도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하게 지금 가격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점 돌파가 아주 유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대략적으로 한 99,000원까지 여러분들이 목표로 보시고 대응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오늘 또 관심 많이들 가지셨는데요. 한번 챙겨보시고요. 하나 더요. 산일전기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기, 전선 뭐 관련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챙겨보죠. 이제 고개를 드는데 네. 재시작이라고 동일하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오늘부터 재시작인데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조금 전에 보셨던 SK 이터닉스나 산일전기나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에너지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산일전기는 이제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산일전기가 드디어 이제 오늘 올라옴으로써 최근에 한 달 동안의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전고점을 다시 추라이를 하러 갈 것이다. 특히나 이제 이런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 쪽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신규도 매수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고점 이상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새로운 종목도 너무 궁금하죠.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포트에 한번 넣어볼까요? 위원님의 아이디어 주십시오. 네, 사이맥스를 가져왔는데 이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최근에 HBM 후공정 쪽에도 진입을 하고 있고 유리기판의 이송 장비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가장 큰 기술이 바로 이제 이런 자동화 시스템, 로봇 국산화까지 해서 3대 성장축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이송 장비의 이런 핵심 모듈 로봇을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생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 6월 달에 신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강한 조정을 받았고 다시 어제부터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 바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반도체 생산보다도 반도체 장비 쪽이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이맥스도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지금 매수했을 때 목표가는 69,000원, 손절가는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맥스입니다. 목표 가격 69,000원, 손절가 35,000원입니다. 예상 상승률이 60%가 넘어가는 걸로 계산을 해봅니다. 자, 잠시 뒤에 무료 방송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실 계획인가요?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수출을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고 있는 구간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에 접근해야지만 진짜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때 그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다. 특히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임박해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SK하이닉스의 ADR 상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 다시 한번 이 수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터 반도체 장비 쪽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고 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 이런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리고 이런 소부장 중에서도 아직 안 올라간 그런 순환매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공개 방송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가 따라갈 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선 쪽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 전선 쪽이 오늘 상한가가 2종목이나 나왔는데 특히 이제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증자까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해서 2연상을 갔는데 지금 아직도 전선 관련주들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뭐 LS뿐만 아니라 뭐 LS 일렉트라든지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다시 나타내면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섹터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9시에 공개 방송에서는 그런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지금 공략했을 때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전선 테마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에 9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접속하셔서 여의도 클래스를 검색해 주십시오. 나오는 홈페이지에 쭉 스크롤 내리시면 방송 입장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바로 지금 이제 시작될 이재상 위원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저희는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